재난재해 구호 활동부터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 지원, 그리고 서민 의료 지원까지 인도주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곳, 대한적십자사. 1905년 처음 설립된 이후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구호 활동을 펼쳐왔는데요.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온정을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한적십자사 신희영 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집집마다 우편함에 꽂혀있는 적십자 회비 지로 용지를 보셨을 겁니다. 내시는 분들이 얼만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낸 기부금이 모여서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 대한적십자사가 활동을 시작한 지도 10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오늘은 신희영 대한적십자사 회장님 모시고서 관련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명함을 받아서 보니까 이 Saving Lives 이렇게 영어로 써져 있어요. 이제 생명을 구한다 이런 맥락인데, 근데 적십자와 이 생명을 구하는 게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이게 헌혈만 하는 건가? 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적십자가 원래 원이 어떻게 적십자의 돼요? 기원은 이제 앙리 디낭이라는 분이 이제 전쟁터에서 자기 편의 부상자도 치료하지만 적군도 치료해주는 그러한 인도주의 정신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도주의란 것은 바로 그 인류의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노력들, 그걸 다 인도주의라고 합니다. 제네바 협약이라는 게 1900년도 초에 만들어져서 이제 각 나라에는 하나의 적십자사를 둔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1905년에 고종 황제가 이 대한적십자사를 만들었습니다. 일제에 합방이 되면서 한 나라에는 하나밖에 없다고 해서 없어졌다가 1919년 임시정부가 생기면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이제 다시 적십자를 만들어서 활동을 시작하셔서 그래서 독립군들을 치료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다가 6.25 때가 되면서 이제 저희 부상병들 많이 치료를 했고 그러한 것들이 쭉 이어지면서 저희가 혈액 관련해서 이제 혈액원도 운영을 해서 매혈을 없애고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피가 필요한 사람한테 생명을 나눠주는 그 일을 이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인도주의를 실천하는 영역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잖아요. 그만큼 적십자가 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겠어요? 이제 사람의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거에 가장 큰 게 구호 활동. 구호 활동. 그래서 이제 이 전쟁터에서는 부상자를 치료하지만 그게 아닌 이제 자연 재난일 때, 뭐 지진이라든지 수해를 입었다든지, 그러니까 수해를 입었을 때와 뭐 산불 피해 같은 그런 화재를 입었을 때의 구호 활동이 지금은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 있고 또한 사회 재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코로나19 같은 때에 이제 그러한 코로나19를 이제 진단하는 것에서부터 치료하는 것까지 그리고 거기에서 생긴 이 여러 그 이재민들 또는 격리 환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구호 활동 그러한 게 이제 적십자의 활동으로 굉장히 중요했었고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블루라고 들어보셨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신적인 피해를 보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정신 심리 상담까지 하는 그러한 역할을 적십자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류에게 구호가 필요하다면 바로 코로나19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지금 닥친 상황인데 국내에서도 적십자사가 어떤 대응을 하고 계시는지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외에서는 지금 저희가 인도라든지 네팔이라든지 이런 이 도움이 필요한 데에 이 도움을 드리고 있고 그것은 국제 적십자 연맹을 통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단 키트 같은 것도 보내드리고 있고 인도에는 지금 산소 발생기가 굉장히 중요해서 그러한 걸 상황이. 보내드리고 이 초기에는 네팔이나 이런 데 이제 마스크 보내는 운동 이런 것들도 적십자가 국외 활동으로 했었습니다. 국내에서는 현재 취약계층을 위해서도 우리 대한적십자사가 저희 뭐 MBN에서도 함께 뭐 방송도 했습니다만 기사 썼죠. 맞아요. 황금 도시락 캠페인을 진행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떤 자세한 내용을 좀 알려주세요. 국내에서 그러한 일을 하게 된 제일 중요한 계기가 사실은 취약계층들이 식사를 못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하셨는데 그러한 자원봉사를 방역 때문에 다 폐쇄하게 됐습니다. 맞아요. 독거노인들이라든지 예, 그러다 보니까 결식아동들 도와주고. 네. 이제 줄 서서 식사하는 그러한 무료급식소가 다 다 폐쇄가 폐쇄됐죠. 되고 예. 그런데 진짜 식사는 하셔야 되고 맞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까 하다가 저희가 생각을 해놓은 게 이제 황금 도시락이라는 프로그램이었었고요. 그걸 이제 MBN이 같이 도와주셔서 예. 네. 저희가 지난 2달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한 6억 2,700여만 원이 2달 동안 모였고 많이 모였네요. 예, 네. 그걸 가지고 저희가 한 4,600여 개의 도시락을 만들어서 전달을 해드렸는데 예. 그걸 또 받으신 분들도 예. 너무나 고맙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나도 이 사회에 뭔가를 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뭐 하시게요? 했더니 밖에 나가서 쓰레기라도 치우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보고 예. 아, 이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도와서 이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회비 내는 거는 제한이 없는 거죠. 뭐 1,000원 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뭐 100만 원 그래서 낼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모금 운동의 하나가 이제 천사 바이러스라고 해서 천사 바이러스. 예, 그래서 저희는 천사 바이러스 팬데믹이라는 걸 좀 일으키려고 하고 있고요. 이 바이러스에 걸리면 증상이 나타납니다. 어떤 증상일까요? 그거를 마즐따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마즐따? 네. 네. 그러니까 마음이 즐거워지고 따뜻해지는 따뜻해지는. 마음이 즐거워지고 따뜻해지는. 예, 그러한 마즐따 병이 바이러스. 생기는데 저희는 그거를 뭐 1,004원부터 예. 1040원 이런 식으로 10배, 100배 이렇게 다 내실 수 있고요. 예. 이제 그러한 것들이 우리 5천만 전체 국민이 다 참여했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에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대한적십자사가 115주년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정말 다양한 곳에서 구호 활동을 해오셨는데 앞으로의 변신은 어떻게 될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앞으로는 이제 코로나가 되면서 이게 대면을 할 수 없는 봉사, 이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국제적십자연맹이 이 디지털화하는 봉사 그런 걸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걸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비대면으로 봉사를 계속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가끔 가다가 이 헌혈이 굉장히 필요하다, 절실하다 이런 보도를 많이 봤어요. 네네. 동참이 어느 정도 좀 이루어지고 사실은 이 헌혈을 하시는 분들 예. 중에 제일 많은 부분이 사실은 학생들이었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참여를 못하고 또한 예전엔 군대에서도 많이 헌혈을 하셨는데 군인들도 못 모이게 되니까 휴가도 못 가니까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이 혈액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맞아요. 네. 저희가 그러한 게 떨어졌다고 뉴스가 나가기만 하면 3일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하고 나가면 예. 금방 5일까지 올라가고 예. 그러한 것들이 이제 주중에는 잘 참여를 못 하시는데 주말에 3, 40대 직장인들이 가족들과 함께 나와서 헌혈을 많이 해주셔서 예. 지금 현재로는 혈액이 약간 부족한 면은 있지만 예. 그렇다고 아주 크게 위기가 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들이 우리 국민들이 진짜 따뜻한 국민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적십자사에서 또 취약계층을 위해서 병원도 전국에서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전국에 지금 몇 군데가 정확히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80년대만 해도 저희가 23개가 있었고 병원선이 2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 없어지고 7개만 남았습니다. 왜요? 굉장히 왜 아쉽고요. 이거 없어졌을까요, 그게? 이 적자를 계속 내니까 근데 저희는 구호를 위주로 예. 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적십자 병원이 흑자를 낼 수는 없겠죠. 꾸려 가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병원을 팔 수밖에 없는 없구나. 그러한 게 돼서 굉장히 아쉬운 면이 있는데 그래도 지금은 서울을 비롯해서 인천, 상주, 영주, 통영 예. 이런 식으로 7개의 병원과 경인재활병원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요번에 그 병원들이 이 코로나에 있어서 예. 이 환자를 수용하고 치료하는 그러니까 선별진료소도 운영을 하면서 일종의 그런 거점병원 역할을 거점병원의 역할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적십자병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치료받으신 환자 한 분이 예. 지난주에 네, 봤어요. 1억 원이라는 돈을 네, 기부하셨더라고요. 기부를 하셨어요. 너무나 고맙다고. 예. 그러니까 의사와 간호사, 기사 여러분들이 너무 노력을 하시고 예. 진짜 그 자기 몸같이 봐드리니까 그거에 굉장히 감동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적십자가 앞으로도 이 조금 더 많은 병원을 지어서 예. 공공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는 또 소아과 전문의시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회장이시기 전에. 예,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실 것 같은데요. 소아암을 치료하는 의사였고요. 예. 그러니까 백혈병, 소아암 이런 그 덕에 제가 20년간 이 서울대학교 병원에 어린이병원 학교라는 학교의 교장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 사람들이 이제 아플 때도 교육을 받아서 네. 치료가 완치가 된 후에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키우는 역할을 했었고요. 그 외에도 이제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관심을 예. 많이 보여서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카드를 주는데 그 카드에 있는 금액이 밥을 사 먹기는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예. 그리고 마치 얻어먹는 듯한 그런 맞아요. 느낌이 예. 드니까 밥을 안 먹겠다. 차라리 굶겠다. 예, 그렇게 하는 애들이 많아서 이제 서울대학병원에서는 방학 때마다 저희 인근 초등학교하고 같이 결연을 맺어서 그런 집에 이제 쌀 같은 걸 직접 배달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간혹 제가 그 뉴스를 봤거든요. 남북 간의 이 적십자사들끼리 민간적인 교류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근데 지금 꽝 얼어붙었잖아요. 이 돌파구를 적십자사에서 먼저 좀 만들어줄 수도 있는 건가요? 저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반대쪽에서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렇죠. 우리가 뭐 쌀과 비료를 예, 줘도 예. 그쪽이 받아야죠. 예. 예, 근데 우선 기본적으로 북측은 인도주의 지원이라는 것은 안 받겠다. 자존심 상해 하나.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이고요. 예. 근데 저희는 사실은 북한의 정권과 같이 뭘 하는 게 아니라 북한에 살고 있는 이 한민족을 대상으로 해야 되기 예. 때문에 저희는 지속적으로 그러한 제안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한 인도주의 지원을 계속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도주의 지원 말고도 이 적십자가 꼭 해야 되는 일이 있거든요. 예. 그동안 뭐 15차례 이상의 그 남북 적십자 회담을 하면서 이산가족 맞아, 상봉. 예. 상봉을 했는데 맞아요. 예. 지금도 13만 명의 이산가족 중에 지금 거의 많은 분이 돌아가시고 예. 네. 지금 한 4만 8천여 분만 살아계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고향을 떠나온 지가 벌써 70년이 넘었기 때문에 예. 내가 죽기 전에 한번 고향을 가보고 싶다. 그런 이산가족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든지 이런 이산가족이 자기 고향이라도 한번 밟아보고 네. 돌아가실 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한 제안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러한 제안을 북측이 좀 빨리 받아들였으면 예.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 이 바이러스 팬데믹을 좀 일으키고 싶다. 감염이 되면 마음이 즐겁고 따뜻해지는 그런 바이러스, 좋은 바이러스인 것 같습니다. 신영 우리 대한적십자사 회장님의 말씀대로 좀 이렇게 우리 사회가 좀 따뜻한 사회로 가는 그런 방법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바로 옆에 있습니다. 네. 자, 회장님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10년 만에 실업률이 최고치를 기록했죠. 혹시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한국형 실업보조입니다. 개인에 맞는 취업활동 계획 수립부터 직업훈련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요. 신청 자격 요건을 살펴볼까요?
소득 수준과 재산에 따라서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1유형은 중위소득 50%, 재산 3억 원 이하의 저소득층을 지원하고요. 2년 이내 100일 이상의 취업 경험 유무에 따라서 요건 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누어집니다. 다음으로 2유형은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층이거나 중위소득 100% 이하의 중장년층, 그리고 구직 의사가 있는 청년층이 해당됩니다. 만약에 1유형에 해당이 된다면 월 50만 원씩 6개월간 구직 촉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수당을 받는 동안 고용센터에 신고한 소득이 50만 원을 초과한다면 지급이 정지될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유형은 취업활동 비용으로 취업활동 참여수당 최대 25만 원과 직업훈련 참여 시 월 28만 4천 원을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으려면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을 하신 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온라인 신청이 힘들다면 거주 지역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을 해서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취업 안정망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많은 분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건강하게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톡톡이었습니다. 권력에서 법을 준 사람!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 산업여군이란 이름으로 아침 8시부터 밤 11시까지 기계처럼 일하고도 받는 일당은 고작 70원. 최소한의 노동 조건도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 분노하면서 모든 노동자가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22살의 전태일은 근로기준법 책과 함께 자신의 몸을 불태웠습니다. 전태일 열사가 떠난 지 반세기가 지난 지금 그는 한국 노동운동의 상징적 인물이 되었지만 여전히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모든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수호 전태일 재단 이사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1970년 11월 13일 동대문 평화시장에서 노동환경 개선을 목청껏 외치며 근로기준법 책과 또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분신 항거를 했던 전태일 열사. 그 전태일 열사의 분신 항거가 일어난 지 5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 연간 2,000명이 넘는 많은 노동자들이 이 산재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 모두의 숙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전태일 재단 이수호 이사장님 모시고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태일 재단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태일 재단은 우리 전태일 열사와 또 어머님 이소선 어머님의 그 유지를 잘 받들고 그 뜻을 잘 펴기 위해서 노동자가 존중받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도 펼치고 있습니다. 예. 주로 어떤 사업을 주로 하고 계시나요, 예, 재단에서? 예. 그 전태일이 자기 그 차비를 아껴서 풀빵을 나누어주던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그 풀빵 사업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풀빵 사업. 예. 예. 그래서 장학 사업이라든지 또는 어려운 그 활동가들을 지원하는 활동가 지원 사업이라든지 또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도와주는 사업, 미주 노동자라고 예, 불리는 미주 노동자 도와주는 사업이라든지 또는 뭐 5인 이하 미만 그 사업장들 어려운 소상공인들과 함께하는 이런 사업과 함께 또 여러 가지 그 문화적인 사업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50년이 지난 지 51년째를 맡고 예. 있는 올해 전태일 열사에 대한 우리 사회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그때보다는 상당히 좋아지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작년에 50주년 행사를 하면서 보니까 예. 그 전태일이 그렇게 평화시장에서 노동자로 살면서 노동자를 위해서 애쓰다가 자기 목숨을 바쳤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이제는 어지간히 되어 있고요. 참 훌륭한 일을 했다. 예. 뭐 이런 평가들은 이제 대부분 국민들이 그렇게 알고 또 하고 있는 걸 작년에 많이 느꼈습니다.
한때 이제 노동 운동을 한다고 해서 굉장히 탄압받던 그런 시절이 예. 있었는데 그때를 생각해 보면 우리 이소 이사장님께서도 진짜 이 만감이 교차하실 것 같아요. 이제 완전히 좀 달라졌죠. 이제 세상이 달라졌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예, 그런 부분은 사실 많이 달라졌죠. 우리나라도 정치적 민주화라든지 뭐 절차적 민주주의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상당히 좋아졌는데, 근데 사실 내면을 들여다보면 전태일이가 외쳤던 그 외침이나 예. 요구했던 것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됐느냐? 그건 또 아니죠. 지금도 똑같은 그런 그 외침을 하고 있고 뭐 예.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든지 네, 네. 또 뭐 노동자를 혹사하지 말라든지 아주 내면적으로는 예. 더 어려워진 그런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태일 열사가 평소 기록했던 예. 자필 예. 6본이라고 하나요? 이제 일기장이 공개가 돼서 굉장히 예. 또 뭐랄까요? 노동문화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또 의미가 있는 자료였다 이런 평가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그 전태일 열사는 사실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습니다. 맞아요. 예. 그런데도 정말 글을 잘 쓰고 또 열심히 썼어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 일기를 꼭 쓰고 그리고 소설 원고를 쓴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그 당시 그 메모지라든지 이렇게 또 많이 그 써서 남긴 것들, 그래서 전부 7건에 해당하는 부분이 남아 있었어요. 6필 원고가. 예. 그런데 그 참 돌아가시고 어렵게 장례를 치르고 또 탄압받고 이러면서 그게 상당히 그 염려들 많이 했습니다. 훼손될까 봐. 예, 훼손되거나 어디 망신이 되지는 않을까 했는데 마침 그 가족이 좀 잘 보관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예. 최근에 이렇게 사회도 환원하고 우리가 그 예. 의미를 다시 살리면서 우리 전태일 정신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 예. 같아서 참 좋았습니다. 관련해서도 지금 전태일 열사 고향이 대구죠? 예, 대구에서 지금 생가 복원도 진행 중이라고 들었는데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생가는 아니고요. 생가는 없어졌는데 전태일이 그 자기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라고 하는 청옥 고등국민학교 다니던 때 잠깐 살던 다닐 집, 때. 예, 그 집이 예. 굉장히 흘렀지만 남아 있어서 예. 대구에서 네. 전태일 정신을 이어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많은 시민들이 예. 전태일의 친구들이라는 그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 단체를 중심으로 모금 운동도 하고 문화 사업도 하고 해서 돈을 모으고 해서 그 집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념관으로 예. 단장을 하면서 꾸미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80년대, 90년대 뭐 전태일 평전 그러면 사실은 이제 대학생들이 꼭 한 번은 읽어봐야 될 필독서처럼 되는데 느끼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그 5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예. 우리 젊은 친구들은 노동운동에 대해서 전태일 열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평전은 꾸준히 많이 읽혀요. 예, 뭐 이른바 스터디셀러라고 예. 얘기를 하는데 뭐 요즘도 1년에 한 4, 5천 권은 이렇게 이제 팔리는 책이죠. 그리고 만화로도 발간해서 맞아요. 요즘 그 초등학교 학생들, 중학생들이 주로 전태일 얘기를 하면 저 만화에서 봤어요. 시대가 많이 달라졌군요. 예. 예. 그리고 아마 이 전태일과 관련해서는 이제 교육 운동이 또 예. 일어나면서 학교의 선생님들이 좋은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권하는 책으로 예. 전태일 평전이나 전태일에 관련된 책을 꼭 읽어보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접하게 되고 아마 1995년에 만들어진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이라는 영화. 예. 그게 영화도 이제 있고. 상당히 이제 많은 분들이 보고 또 새로운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요즘 청년들은 대학생들은 잘 모르는 학생이 정말 많더라고요. 예. 그래도- 재단이 그만큼 할 일이 더 많아진 거네요. 우리 아이들과 좀 학생들이 전태일 정신, 그 풀빵 정신이라고 예. 하면은 좀 많이 예. 좀 알아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이 관련해서도 또 노동 공제 연합도 만드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사장님. 네. 뭐 전태일은 정말 자기 몸을 바쳐서 예. 노동자들을 위해서 또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정말 따뜻한 그 마음 그리고 손을 잡고 무슨 일이든지 같이 해야 된다는 이런 정신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차비를 아껴서
풀빵을 싸서 자기보다 더 어려운 그 여공들, 네. 시다들에게 나누어 주는 예. 그것이 이제 하나의 상징이 된 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풀빵 정신으로 하자. 이래서 그게 이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는 예. 거거든요. 공제의 정신으로도 하자 해서 이제 노동 공제회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 운동의 한 새로운 그런 형태로 모두가 참여하면서 예.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시작했고 제가 또 그 일을 이제 맡게 돼서 예, 앞으로 좀 열심히 배울 생각입니다. 예. 지난해 국회에서 이제 이른바 전태일 3법 예. 처리 문제를 놓고선 상당히 좀 정치권이 좀 이렇게 힘겨루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죠? 저도 전태일 3법을 뭐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정말 모든 사람은 노동할 수 있어야 된다. 일하고 싶은 사람은 좀 일하게 하자. 예. 그리고 일하는 사람은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된다. 지금도 사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도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아시는 대로 비정규직 노동자라든지 특수고용 노동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정말 그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다 누리지 예. 못하고 있죠. 그럼 제대로 누리게 하자. 그리고 정말 일하면서 다치거나 병들거나 예. 죽지 않게 하자. 그래서 이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예. 그것까지 해서 이제 전태일 3법이라고 해서 작년에 양대 노총을 비롯해서 모든 노동자들이 또 우리 시민사회가 함께 전태일 50주기를 맞아서 이것만이라도 해보자라고 했는데 사실 다 잘 안 됐죠. 예. 중대재해 기업처벌법마저 기업은 빠지고 남아 있는데 그것도 이제 내년부터 시작이 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또 해당이 안 되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유예 기간이 2년 있고 해서 이게 뭐 이렇게 만들면 예. 만드는 많은 게 아닌가. 그런 사이에 또 계속해서 사고는 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그 평택항 네. 컨테이너가 이렇게 예. 쓰러지면서 청년도 고 이선호 그렇고. 씨. 예, 예. 이제 거기도 보면은 이렇게 뭐 원래 업체가 있고 또 이제 거기에다 예. 인력 파견 업체가 있고 예. 이렇게 복잡한 고용 예. 관계 속에서 아무도 안전 관리에 신경 쓰지 않고 근로기준법이 준수됐을 것 같지도 않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많은 예.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그 지금 구조적인 문제인데요. 예. 하청, 재하청. 그런데 하청을 주고 재하청을 주는 건 또 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에요. 사고가 많이 나는 일이에요. 예. 그런 거는 이제 그런 비정규직 노동자나 아르바이트 노동자 이런 들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죠. 2년 전에 우리 김용균 예. 뭐 나이가 다 20대 초반에 이제 뭐 갓 대학을 들어간 학생들이거나 아니면 산업 현장으로 예. 바로 나온 이런 청년들이 그렇게 안전장치도 없고 제도도 미흡하고 그런 위험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희생을 당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뭐 정규직으로 예. 근무하는 분들도 여러 가지 이제 개선해야 될 점들이 있지만 사실 더 열악한 예. 비정규직 문제, 5인 미만 예. 사업장 문제를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그렇습니다. 갖고 예. 구조적인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5.18 민주화 운동 예. 기념일이기도 했습니다. 예. 검찰이 당시 계엄포고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던 민주화 운동가 5명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하지 예. 않았습니까? 그 안에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도 예, 포함이 예. 되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예. 전두환 그 군사 정권의 그 계엄 선포가 위법 헌법에 어긋난다라고 이제 판결이 난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해서 판결된 것들은 전부 무효가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검찰이 직권으로 그걸 이제 바로 잡겠다고 네네. 이렇게 재심 청구를 한 거죠. 좀 늦었지만 뭐 저희들은 그나마도 고마운 일이고 돌아가신 지 10년이 됐습니다만 어머님께서도 좀 무척 좀 좋아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보면 참 대단한 분이신 예.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요. 자식을 잃었지만 예. 자식이 못다 이룬 그 운동을 마저 본인이 실천하기 위해서 진짜 노동계의 데모. 그렇습니다. 모든 노동자들이 예. 그냥 자연스럽게 어머니라고 불렀죠. 근데 그 재밌는 게 그 이소선 그 여사 어머님이 예. 경찰에 이제 잡혀가서 신문을 봤는데 신문에 응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름란에 경찰들이 써놓은 게 있어요. 노동자의 어머니. 그러니까 모두 다 그렇게 부르니까 자기가 이름 얘기 안 하니까 예. 별명이기도 하고. 가장 어울리는 이름인 것 예. 같기도 해요. 예.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노동자의 어머니가 된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많은 부분에서 예. 이제 OECD 선진국이 됐고 또 경제 규모도 이제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이 노동 쪽 문제만 나오면 우리가 항상 뭐 꼴찌, 세계에서 예. 가장 낙후된 뭐 그렇죠. 이런 표현 수식어가 계속 따라오는 예. 거거든요.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일까요? 뭐 어떤 문제가 있길래 우리는 왜 이 노동 분야에서만큼은 그 선진국이라는 그런 명성을 얻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좀 못 살았기 때문에 예. 좀 잘 살아보자라는 그런 생각으로 너무 성장 중심주의에 빠져있던 건 사실이죠. 네. 그래서 그런 체제 하에서는 불가피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그런 근본 우리 사회 체제 문제까지 예.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되겠지만 그에 앞서서 특히 그 기업이나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좀 노동자들의 그 안전 문제라든지 노동자들의 근본적인 여러 가지 그 지위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는 좀 생각할 때가 된 거 아니냐. 말만 노동 존중이 아니라 실제로 노동을 존중하는 예. 정말 모든 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돈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 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사람을 위한 사회 이렇게 좀 만들어가는 생각으로 우리 모두가 좀 예. 생각을 바꾸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정부와 기업, 국민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대한민국이 노동 존중 사회로 들어서고 또 진정한 민주 국가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 포커스는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